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요즘처럼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절적 정서 장애를 겪는다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원인을 일조량 감소로 꼽고 있는데요. 아무리 밖에 날씨가 흐려도 웬만하면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무기력함이 좀 더 느껴지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은 조금 춥더라도 햇빛이 잘 들 수 있게끔 창문 활짝 열고 저희 방송과 함께 이 월요일 활기차게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는요, 간병인 보험 비교 분석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간병인 보험을 잘 몰라서 금전적인 부담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예 장석현입니다.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 아파서 간병이 필요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간병보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병보험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만 오늘 알아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간병 비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특정 업체의 간병 비용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요약하게 되시면 일단 기본 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금액이. 그리고 말기암이나 간병이 많이 필요한 이런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받고 싶어하는 밤샘 케어나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도 11만 원부터 이렇게 고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을 간병을 한다 치면 최소 300만 원의 비용이 간병비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이 간병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다?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힘든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간병보험 한번 알아볼 텐데 두 가지 간병보험 특약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 많이들 헷갈리시는 특약이실 거예요. 이 간병인 지원일당이라고 하는 특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일당이라는 특약이 하나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일 때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간병인 사용특약 같은 경우에는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해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말 같아 보일 거예요. 아마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특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하면 보험회사에서 사람을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 특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간병이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썼습니다. 썼다라고 하면 이 가입 금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간병인 지원 특약은 사람을 지원해주고 있고 간병인 사용 특약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원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간병인 상해 입원 일당 특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간병인 질병 입원 일당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서 입원하여 치료하게 될 때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 더 좀 살펴볼게요.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병인 지원 시 일반 상해 입원 일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입 금액인데요. 내가 상해로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은 간병인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입 금액 2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입 금액은 10,000원 또는 2만 원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원하시는 만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병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간병인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상해로 입원하시면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 혹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10,000원에서 2만 원 하루에 이렇게 지급하는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보험사 상품 종합보험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입하려면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보험 가입하시려고 보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연계담보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이런 간병인 지원 일당은 기본 계약을 최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손해보험사의 기본 계약인 상해 사망 그리고 80% 이상 후유 장애를 최소 단위 보험료가 두 개 합쳐서 3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지금 보험료 기준은 50세 여성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계약을 아주 간단하게 넣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일반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간병인 질병 입원 일당을 구성을 하게 되면 50세 여성인분도 2만 원의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을 가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은 아까 가입 금액을 제가 10,000원 혹은 2만 원으로 설정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0,000원으로 설정하시면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을 구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요 한 가지 꿀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의 장단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간병인 지원 일당을 사용하게 되면 간병인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0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 간병인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고 병원비나 입원비만 내시면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간병인을 직접 구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간병업체들도 워낙에 많고 그리고 선정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선정에 대한 어려움 없이 보험회사에 요청만 하면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혹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입 금액 10,000원에서 2만 원을 매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 장점이 또 있고요.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시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원이든 내가 입원만 하게 되면 간병인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쓰지 않았을 때는 이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은 3년 혹은 10년 단위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데 갱신형을 선택할 때는 갱신 기간이 긴 10년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근데 이런 갱신 형태의 보험들은 갱신이 되는 시점에서 당연히 나이가 많이 드니까 나이에 따른 위험률 반영이 돼서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간병 비용이 워낙에 비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는 그 높아지는 인건비를 따라서 또 보험료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갱신형 보험들은
그 보험료에 대한 변동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48시간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 가지 단점인데 사실 내가 언제 입원할지 48시간 이틀 전에 미리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첫 입원일부터 보장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업체가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업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업체는 또 선정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특약이 나에게 유용하게 쓰일지 아닐지 이거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 특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해로 인한 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렇게 3가지 특약이 있고요. 제가 여기 표시는 하지는 않았지만 질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3가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상해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금액이 15만 원이에요. 하루 간병 비용이 보통 9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15만 원이면 하루 간병 비용으로는 충분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더 알아볼게요. 1회 입원일당 180일 한도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쓴 간병인이 7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100% 지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하루에 9만 원에 해당하는 간병인이라고 하면 이 15만 원을 전액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쓰는 간병인이 하루 일당이 7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이때는 가입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15만 원이니까 7만 5천 원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내가 쓴 간병인, 그 하루 사용한 간병인의 비용에 따라서 15만 원 혹은 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가입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3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시면 2만 원의 가입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질병까지 합치면 6개 특약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보험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는 형태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총 6가지 특약이죠. 상해 3개, 질병 3개, 합쳐서 가입 금액은 1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똑같이 세트로 구성을 하시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는 34,67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간병인 지원 일당보다 조금 비싸죠. 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20년 90세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갱신형 보험이다라는 거고요. 장단점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가입해 놓으시면 똑같은 금액으로 90세 혹은 100세까지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업체가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첫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현재 정해진 금액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보장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에 입원하시면 해서 간병인을 쓰시면 15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미래 간병인을 쓸 때 이 인건비가 올라가다든지 이런 미래 가치에 대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 다른 보장이 없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쓰지 않을 때 이 가입 금액 2만 원, 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요양병원을 이용하면 보장 금액이 3만 원밖에 되질 않아서 이것도 조금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한데 이것도 시청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예요. 2016년 4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전에는 간호포괄 서비스라고 해서 예전부터 시행하던 제도이긴 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나 개인고용 간병인을 대신해서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간병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 및 비용 부담을 덜 수가 있다. 자, 이게 엄청난 혜택이에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하루에 들어가는 이 비용이 10,000원에서 20,000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간병인보다는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적용 대상도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등도나 질병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리고 이런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병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면 굳이 이런 간병보험 가입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문제점들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을 또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 스스로 고동이 가능해야 입원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뭐 질병군이나 중등도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병원 자체 내에서 간병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받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1:1 케어가 아니고 간호사 한 분이 5명에서 6명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간병인들과는 좀 이 간병의 효율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습니다. 면회 시간 외에는 보호자나 뭐 가족, 친지, 손님들 이 접객이 불가하다라는 점. 그래서 혼자 좀 외로울 수가 있다라는 점이 또 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도적으로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자체를 병원도 늘리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 병원 자체 내에서는 간호사를 1.5배에서 2배 이상 늘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 완벽한 제도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그 보험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간병 특약도 2만 원, 3만 원에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 보면 다 비슷해 보였는데 각기 뚜렷한 장단점이 있었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비교 분석해 보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전략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장성재 전문가님 그리고 전화연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2030 보험 준비입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 드러나는 질병이 없다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데요.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긴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순 없겠죠. 30세 이하의 경우 어떤 점을 체크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면 좋을지 우리 장성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을 위한 이 보험 꿀팁이라고 하니까 제 귀가 또 쫑긋해지는데요. 이 또래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보통 20대에서 30살 사이면은 대학도 졸업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다녀왔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이인데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여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보험에는 이런 20대에서 30대까지 일반 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0살 이하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2030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또 앞으로의 대비가 좀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시기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셨고요. 자녀분 나이는 두 분 다 20대 초반이셨습니다. 친한 지인분께 설계를 믿고 맡기고 가입을 하신 분이셨는데요. 첫째 자녀분께서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 가입을 하셨었습니다. 첫째 자녀분께서 약간의 장애가 있다 보니 두 부모님들이 안 계실 때 혹시 몰라서 케어할 수 있는 동생분을 위해서 첫째 자녀분 사망보험금까지도 부탁을 하셨던 시청자님이셨고요. 다 가입을 하다 보니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잘 가입되어 있는지 저한테 보장 분석 의뢰를 주셨던 시청자님이셨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K손해보험에서 실손의료비를 준비를 하셨고요. 질병상해 통원 의료비 5천만 원에 질병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에 질병상해 통원 의료비 30만 원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납입보험료로는 52,847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인데요. 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눠지는데요. 1세대, 2세대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장점은 더 많은 금액을 보장을 해주는 대신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갱신율 또한 높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걸 또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2세대 실손 같은 경우 시청자님께서 보호자님께서는 아직도 이 실손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다음번 갱신율을 보고 그때 전환 실손을 하든지 결정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 실손 의료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두 번째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은 S생명보험사에서 GI 보험을 준비하셨습니다. 납입 보험료로는 19만 3,420원 납입하셨고요. 20년 납 종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일반 사망보험금 4천만 원에 암진단비 3,200만 원, 뇌출혈 진단비 3,200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200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께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둘 다 가입을 원하셨기 때문에 GI보험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GI보험은 CI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에도 보장이 되고 아팠을 때도 보장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팔린 보험인데요. GI보험의 가장 문제점은 암이나 뇌, 심장의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에서 50%에서 80%를 미리 선지급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사망 시 지급되고 남아있는 지급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는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 사망보험금이 4천만 원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암 발생 시
설정해 놓은 3,200만 원을 선지급을 해주고 사망 시 8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지급되면 남아있는 사망보험금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뇌출혈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에 또 걸릴 시 더 이상 지급받을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내 심장 같은 경우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구성을 해놓게 된다면 뇌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에 걸리게 된다면 전혀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화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서 2대 진단비를 탄탄하게 구성을 해야겠습니다. 이외에도 비싸다는 단점도 있고 시청자님께서 아무리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어도 20대 어린 분이 가입하기에는 맞지 않은 보험이기 때문에 빠르게 리모델링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은 또 S생명보험사에서 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뇌출혈 진단비 2,000만 원,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000만 원, 암 진단비 5,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2,000만 원, 상해 질병 입원 일당 10,000원,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 각각 40만 원씩 준비를 하셨고요. 납입 보험료로는 10만 1,396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30년 납 90세 만기로 설정을 해 놓으셨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GI 보험을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보장성 보험인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많은 분들이 어릴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 보험은 30세 이하 분들이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험 장점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반 보험에 비해 납입 면제 기능이 더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2대 질병, 뇌와 심장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일반 보험은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납입 면제 기능이 발동이 되는데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과 화혈성 심장 질환만 진단을 받아도 납입 면제 기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보다는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험에는 감액과 면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암에 걸릴 시 90일 동안 보장하지 않고 90일 후에는 50%, 1년 뒤에는 100% 보장한다라고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면책 기간도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면책 기간을 아예 안 보는 회사도 있고 또 90일 동안은 50% 보장을 해주지만 90일 뒤에는 100% 보장을 해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면책과 감액에 있어서도 일반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반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보장 금액 자체가 더 크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0살 이하의 분들이라면 꼭 일반 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2대 진단비를 구성하실 때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뇌출혈 진단비와 같이 보장 범위가 좁은 진단비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화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도 충분히 넉넉히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화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나이에 비해서 적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도 단점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또 뇌나 심장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몇 년에 한 번씩 추가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나 심장에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화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대 초반인 분께서 가입하기에는 보장 금액, 보장 범위, 납입 기간까지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빠르게 리모델링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K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암 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재진단 암 진단비 3,000만 원, 납입 보험료는 4만 원 내고 계셨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께서 암 부분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재진단 암진단비 갱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모든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고 없어지는 특약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완치 후 5년이 지나야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5년 안에 암이 재발하거나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재진단 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약 자체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특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특약은 굉장히 비싼 특약입니다. 때문에 재진단 암 진단비를 준비하시기보다는 그 특약 비용 가지고 그냥 처음에 받을 수 있는 일반암 진단비를 더 올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청자님 보험을 살펴봤는데 맞지 않는 GI 종신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으로 준비하신 부분도 또 그리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암보험까지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20대라는 젊은 나이가 활용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20대이지만 정말로 이 사망보험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GI가 아닌 종신보험을 또 따로 가입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거든요. 그럼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분 제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손해보험에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된다면 암진단비 1억,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 각각 3천만 원씩 준비 도와드렸고요. 질병 상해 수술비도 5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엔대 수술비까지 구성을 해드리면서 납입 보험료로는 13만 1,100원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암 같은 경우 1억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도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까지 각각 구성을 도와드렸고요. 또 각각 상해 질병 수술비까지 구성을 도와드리면서 빈틈없는 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은 N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 준비 도와드렸고요. 체증형으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 사망 보험금 2,500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납입보험료는 20만 원에 구성해드렸고 5년 납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종신보험까지 준비를 원하셨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망보험금 2,500만 원으로 기존의 4천만 원보다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청자님 자녀분 같은 경우 아직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체증형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하게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방식인데요.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된다면 결국 기존에 준비해 놓았던 4천만 원의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 기존에는 20년 납 보험이었는데요. 납입 기간을 5년으로 줄여드리면서 총 납입하는 보험료 또한 기존보다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 K손해보험사에서 실손의료 보험, 요거는 그냥 유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보험은 시청자님께서 일단 유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유지하고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된다면은 그때 전환 실손을 하신다고 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유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전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쪽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리모델링 전에는 암 진단비 9,200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요, 일반암 진단비 1억,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GI 보험에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9,200만 원과 1억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뇌 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보장 범위가 가장 적은 뇌출혈 진단비 5,200만 원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2,000만 원, 그리고 수술할 때마다 매회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까지 3천만 원 준비해드리면서 5천만 원 준비해드렸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 리모델링 전에는 5,200만 원 준비를
되어 있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000만 원과 수술비까지 3,000만 원 같이 구성을 해드렸고, 수술비 또한 질병 상해 수술비를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없던 후유장애도 넣어드렸고요. 사망보험금도 리모델링 전에는 4,00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 후에는 체증형으로 2,500만 원을 준비해드렸고요.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38만 7,663원에서 38만 3,663원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도 기존에는 30년과 20년이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20년과 5년으로 확 줄여드렸습니다. 기존보다 좋은 보장과 총 납입하는 보험료까지 줄여드리면서 시청자님께 맞는 보험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줄여주면서 보장은 크게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나에게 맞는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방금과 같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반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치과 치료 예정이 없는데 치아보험만 몇 년 동안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차를 정리를 하셨는데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보장도 좋지만 보험은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필요한 보험과 지금 상황에 맞는 보험을 잘 선택을 하셔서 본인에게 딱 맞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 일찍이 준비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자녀에게나 나에게 맞는 보험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보험 점검의 필요성입니다. 아프기 전에 보험 하나, 아프니까 보험 하나, 아프고 나서 또 보험 하나, 이렇게 쌓인 보험금에 치이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가 보험금을 언제 이만큼 내고 있었지 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보험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 우리 전화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던 새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 여러 차례 만나본 적이 있었죠.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지인 설계사 혹은 뭐 지인분이 알고 있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이 보험 가입 권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없고 보험료를 지금 얼마 내고 있으니까 뭐 점검을 통해서 뭐 추가 가입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좋은 상품들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없을 거야라는 그냥 토대로 보험 가입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가입을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보험료가 10만 원 내던 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처음부터 보험 가입을 잘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또 가입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의료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뭐 수술로 했었던 부분들을 시술 혹은 뭐 약물 치료로도 가능하게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되는 것들은 똑같이 보험으로서도 적용이 돼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보험의 점검 필요성으로 좀 정해보았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증권을 꺼내서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만나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례가 네, 있었을까요? 일단 55세 여성분이시고요. 보험료를 처음엔 이렇게 많이 내고 있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근데 추가적으로 조금씩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가 한 60만 원 정도 혼자서만 그렇게 내고 있으시다고 해서 자동이체로만 나가고 있으시다 보니까 처음에 신경을 안 썼다가 한번 이체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에 의뢰를 주신 분입니다. 일단 가입되어 있는 보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입건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 A생명사의 종신보험,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종신보험이지만 CI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사망보장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선지급 80%를 받는 보험이고요. 이 사망보험에서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상태가 됐을 때 80%를 선지급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대한이라든지 뭐 말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붙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단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하나의 예를 들면 뇌졸중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냥 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보통 여기에서는 중대한 뇌졸중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또 6개월이나 1년 정도 경과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다음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 25% 정도 되면 그때서야 지급을 한다라는 단서 조항들이 많이 붙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뇌졸중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굉장히 받기 힘든 질환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망 보장으로만 보셔야 되고요. 또 암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17만 원 정도 내고 계셔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보험료가 많이 내고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특약으로 따로 준비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중대한 뇌졸중이라든지 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따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계시는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손해보험의 통합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지금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이렇게만 있는데 14만 7천 원을 내고 계시는 상태이고 아마 2세대 실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셨을 거예요. 100% 자기부담금이 없는 실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손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앞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계약 전환을 하거나 해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암 진단비를 준비를 하셨어요. 일반암 진단비 그리고 고해감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에 관련한 것들만 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인데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5만 8천 원을 납입을 하시고 20년마다 갱신이 되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20년 뒤에는 보험료가 5만 8천 원이 아니라 뭐 10만 원으로 오를 수 있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는 분명히 오릅니다. 그리고 20년 갱신이라서 그때 되면 75세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 보험료, 오른 보험료로 유지를 하셔야 돼서 납입하시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통합보험, 지금 보장성 보험으로는 통합보험, 마지막 보험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상해 사망, 고도 후유장애, 그리고 암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질병 입원 이렇게 3만 원씩 받는 거를 하셨어요. 사실상 입원 일당이 있으면 좋죠. 3만 원씩 내가 입원했을 때 며칠을 입원하던 그 기간마다 하루에 나오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 입원 일당을 받기 위해서 내시는 보험료가 2만 원, 3만 원 동일한 보험료라고 한다면 내시는 의미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병 입원 일당이라는 거는 고작 3만 원을 받는데 매달 2만 원, 3만 원씩 나가고 있고 입원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맞지 않는 특약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 일당은 물론 있으면 좋지만 너무 비싸게 가입하시면 좋지 않은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죠. 보장받는 것도 없으신데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좀 장만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화재 벌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 벌금을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뭐 가재 도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그런 비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상 주택 화재는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뭐 만 원 혹은 그 미만으로도 가능한데 지금 10만 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적립보험료를 만 원 이외에 9만 원 정도로 계속 적립을 하는 형태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적립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저축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으실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거는 저축과는 다른 형태의 적립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정해져 있는 이율로 주고는 있지만 그 이율들이 점점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100%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뭐 90% 혹은 80%, 7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보험료로 내가 낸 돈 100% 환급을 받지도 못하고요. 차라리 이 돈을 저축이라든지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런 적립보험료는 불필요하게 넣어놓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다달이 60만 원이나 내고 있는데 뭐 보장이라도 확실하게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지금 그마저도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해결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있으셨죠. 그래서 생명보험사의 상품부터 좀 살펴보면 사실상 이 CI 보험은 안 좋은 보험이기는 하지만 오래 유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사에는 뭐 감액 완납이라든지 뭐 월대체라는 제도성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액 완납에 대한 제도성 특약을 좀 활용을 해서 이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고 감액 완납 처리를 해서 이 보장성 이런 특약들은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보험을 유지를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망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수술비 아니면 뭐 진단비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일단 감액 완납을 좀 활용을 해서 유지를 시켜드렸고요. 지금 실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실손을 계약 전환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렸어요. 물론 자기부담금은 올라가지만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000원만 내시면 지금 실손에 대한 보험료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건강보험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편이셨어요. 그래서 하나 새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뇌혈관 질환, 뇌졸중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진단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이셨기 때문에 2천만 원씩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지금 급성 심근경색 질병 수술비 뭐 이런 수술비에 대한 것들도 하나도 없으셨죠. 그래서 질병 수술비라든지 상해 수술비 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수술비는 매회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려서 지금 20년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세요. 그래서 10만 7천 원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만 있으셨기 때문에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되 지금 암 진단비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진단 받으셨을 때 받는 거고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 받으실 수 있게끔 그 보험료가 20년 갱신이나 비갱신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기 때문에 좀 비갱신으로 준비를 시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게 납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0,000원대로 과감하게 줄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도 많이 줄어들고 보장도 늘어나게 좀 변경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해결책까지 들어봤는데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보험 점검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유지해야 될 건 유지를 하고 좀 빼야 될 건 빼고 이런 식으로 좀 보험 다이어트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유지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감액 완납이라든지 뭐 대체 납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험 점검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1년 또는 3년이라든지 5년에 한 번씩 꼭 점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보험 묵혀두지 마시고 단돈 100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을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보험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점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종신보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요령도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60세면 60세, 70세면 70세까지 계약자에게 정해놓고 정해놓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기보험은 저렴한 금액으로 전략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때 좋은 상품이고요. 단점은 설정해놓은 나이까지 생존 시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은 저렴하게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때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해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만을 위해서는 정기보험이 좋은 거고요. 일반 사망보험금은 나이 설정 없이 내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준비할 때는 일반 사망보험금이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신보험을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과 상품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보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많이 갱신이 돼서 부담스러운데 전환이 답일까요?
네, 많이 내시는 분들은 보험을 꼭 바꾸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실손의료보험을 무조건 바꿔야 된다, 아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대답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실손의료보험을 많이 내시고 병원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손의료보험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병원을 안 다니고 계신다. 근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실손 전환을 하시고요. 반면에 병원을 내가 많이 다니고 있고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